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적 채무 관련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채무자 중 한 명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의 회사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위 차용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2018년 4월 총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5일 하루에만 9명에게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채무자가 김 후보자에게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이 채무자는 강 씨로부터 김 후보자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조건, 같은 양식의 차용증을 썼다며 자금의 저수지가 강 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와는 별다른 연고가 없었습니다. 과연 김민석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또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지. 강 씨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 원을 제공했던 인물로 2018년 4월에도 김 후보자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국민의힘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청문 일정 이틀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의 김 후보자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했던 김 후보자 측은 사적 채무와 관련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타섭입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 이후 야당의 공세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혹 제기에도 김 후보자 측은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뉴스더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로 제기된 의혹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명에게서 김 후보자가 1,000만 원씩을 이제 꿨다는 건데, 빌렸던데 왜 이렇게 빌렸을까가 의아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이 차용증을 보면 아까 리포트에서 언급됐던 강 씨에게는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 차용증은 4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1,000만 원씩을 빌렸는데 이 차용 금액이 전부 1,000만 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이상 거래로 보고 흐름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갠 걸로 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단 하루 동안 9명과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서울과 전북 정읍 등으로 다수가 거주지도 달라서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다 빌리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김 후보자가 차후 7년간 채권자들에게 보낸 이자 입금 내역을 제출한다면 명확히 소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상세히 해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김 후보자가 오늘쯤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입장이 추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률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서 입장문을 준비하다가 논란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명 입장을 냈다가 추후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경우 더 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여대 야소 전국을 감안할 경우에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그대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틀 전 해명은 다소 두루뭉술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추가로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설명해야 될 점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 7년 전의 사적 채무 논란에 대해서요. 이 과거 정치자금 사건 관계자인 강 씨 등에 빌렸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갚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사적 채무가 있었고 갚았다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추가 의혹들에 대한 설명이 우선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 총리 후보자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사적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해서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국 명문대에 진학한 아들의 고교 시절 이른바 스펙 쌓기를 표절 예방 입법으로 도와준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김 후보자는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김 후보자 추가 설명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인선 또 좀 살펴보죠. 국가안보실 차장 3명을 한꺼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사검증을 주도하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이후에 이 전체적인 인선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내일 G7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단 안보실 인선부터 서둘러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 2차장은 국방과 외교 담당을 지명하는 관례에서 벗어나진 않았는데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에도 외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위성락 안보실장도 외교관 출신이니까 실장과 3명의 차장 가운데 3명이 이제 외교관 출신이라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여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을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대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이 안보실 인사에 있어서는 동맹파 쪽에 무게를 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뭉순 2차장은 위성락 안보실장과 주미 대사관에서 오현주 3차장은 외교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유엔 대표부에서 대사와 차석대사로 근무했던 연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위성락 실장이 총괄하는 안보실 인사인 만큼 위 실장과 호흡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을 수 있고요. 차후 외교통일장관 등 실제 내각 인선에선 어떤 특징이 드러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